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저녁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 먹냥도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 둘도 없는 내 친구, 인생의 동반자 다들 누구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와 강아지들의 각 종마다 다른 역사, 이름의 유래, 특징들을 저희 먹냥도감과 함께 배워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귀여운 반려동물을 담은 책을 한번 펼쳐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오늘은 본격적으로 먹량도감을 시작하기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평소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강아지들은 자신이 아픈 것을 티를 안 내려고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이들이 아플 때 행동에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보호자의 손길을 피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아픈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식욕부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료를 먹는 자세가 불편해 보이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거부하는 것이 보이면 이 또한 어딘가 불편하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마치 우리가 아플 때 입맛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산책에 대한 열정이 저하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낑낑거리거나 하울링 등의 음성 신호, 특정 부분을 향한 과도한 그루밍, 편하게 눕지 못하는 모습 등 미묘해 보이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번 편에서 제가 예고해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왕년에 썰매 좀 끌어본 아주 잘생긴 친구라고 미리 소개했었는데요. 바로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번째 페이지의 주인공은 바로 시베리안 허스키랍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몸무게는 16에서 27kg 정도 나가는 적당한 근육을 가진 중형견이랍니다. 귀는 쫑긋한 모양을 띠고 있으며 꼬리 모양은 마치 빗자루처럼 생겼습니다. 가장 많은 색으로 검은색과 흰색 또는 회색과 흰색이 함께 섞인 얼룩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황색 털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눈동자. 다양한 눈 색깔 중에서 단연 푸른색 눈동자가 제일 매력적이죠. 또한 오드아이가 많은 편으로 서로 다른 눈동자가 정말 신비롭답니다. 참 이상해 거리의 사람들 모두 멈춰서 있잖아. 나는 바람에 몸을 싣고서 날고 있잖아.
자,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의 성격을 알려주는 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할 준비 되셨죠? 외모만 보면 늑대를 닮기도 해서 조금 무섭고 공격적일 것 같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아주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아주 좋아하고 보호자에게도 순종적인 편이랍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훈련할 때 애먹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고집도 강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직진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썰매견이다 보니 당연히 활동량도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의 역사도 조금 들여다볼까요? 허스키는 오래전 유목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의 썰매를 끌던 개로 당시 추크치족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개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고 하네요. 이름 또한 시베리아에서 온 굵은 목소리를 가진 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러나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의 독립된 견종으로 자리 잡은 것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견종 전문가들은 시베리안 허스키를 미국개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네요. 간혹 알래스카 말라뮤트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말라뮤트가 더 크고 곰 같다면 허스키는 날렵한 늑대같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지금까지 저희는 시베리안 허스키의 외모, 성격, 그리고 역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페이지만 남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털관리입니다. 모든 편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베리안 허스키는 특히나 추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속털이 아주 빽빽하게 나 있어서 목욕 후 속털까지 잘 말려줘야 하고 털 빠짐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빗질은 필수이며 덤으로 집안 청소까지 열심히 하셔야 해요. 별다른 유전병이 없는 건강한 견종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의해야 할 질병은 몇 가지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결막염, 각막염, 백내장 등 눈과 관련된 질병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지루성 피부염과 슬개골 탈구 등이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지금 내 맘에 맴도는 소리 내 방 익숙한 무늬 같아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 말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에게 한 뼘 내게로 한 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먹냥도감의 네 번째 페이지의 주인공 시베리아에서 온 허스키한 목소리의 소유자이며 아름다운 푸른색 눈동자를 품은 신비로운 매력의 썰매견 시베리아 허스키 편을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시간으로 남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오직 나만을 바라봐주는 우리 반려동물들이 그저 사랑스러울 뿐인데요. 그러나 반려동물들의 귀여운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되어 무작정 입양을 한 후 무책임한 행동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욱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먹냥도감은 이제 다음 시간이면 책을 완전히 덮어야 한답니다. 너무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마지막 5번째 페이지의 주인공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첫 주인을 잊지 못할 만큼 충성심이 강한 우리 한국의 토종개랍니다. 이제 책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지금까지 먹냥도감, 제작의 김선정, 연출기술의 이소은, 진행의 김대국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죠?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지 않나요? 벌써 내일이 수능이랍니다. 여러분 고3 입시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곧 있으면 23학번 새내기가 들어온다니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고등학생 때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던 기억,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먹으며 친구들과 신세 한탄도 했던 기억, 생활기록부 챙기랴 면접 준비하랴 거기에 수능 준비까지 바쁘게 복도를 돌아다녔던 친구들의 모습들도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들이 돼버렸네요. 정말 많이 울었고 또 정말 많이 웃기도 했던 우리의 마지막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떠셨나요? 다신 떠오르고 싶지 않은 시절일 수도 있고 어쩌면 딱 한 번만 더 돌아갔으면 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나중엔 행복한 기억들만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입시 시절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노래랍니다. 늦은 밤에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던 시간에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순간의 새벽 공기와 분위기가 느껴지는 기분이랍니다. 가사가 참 좋은 노래죠.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역사의 기억 속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함께 재밌게 배워봅시다.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곧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전 세계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축구 대회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2년에 비록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개최를 했었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큰 추억을 선물해줬죠.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4강을 진출하는 신화적인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길거리에 모여서 하던 일을 뒤로하고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시간만 되면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응원하기 바빴다고 하네요. 그런 열정은 오늘날에도 월드컵에서 대표팀 경기만 있으면 거리로 모이는 응원인 길거리 응원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월드컵은 정말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002년도 월드컵 당시 이 축제를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교전이었지만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던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알아볼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연평해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투는 정확히는 제2 연평해전이라고 부르기지만 월드컵 당시 일어났던 전투라 1차보다 더욱 의미가 있고 영화 연평해전에도 제2 연평해전을 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2 연평해전이 아닌 연평해전이라고 부른 것이죠. 과연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Tell me how could I miss giving you everything you deserve? You know I've been on the most while you be back at home. I promise baby it could be worse. I'm out here getting my money every day. Seas on plane, I know. Telling my chef to hurry up and wait. People like, can I hit that road? You in your solo, I'm taking photos to post. I know you feel crazy now. I forgot about missing you. I've been too busy out getting my yiper. I ain't got time to be thinking about you. I've been on your mind. True. 20 racks on my wrist, still I ain't got time for you. Homegirls looking at me like, what's up, what's up, what's good, where you at right now? How long will you be on my side of town? Chillin' in Taiwan, take a look at my passport now. I've been getting that money. I ain't tryna hurt you, but I gotta keep it 100. The whole world know me now. Girl, I ain't frontin', I'm really starting, just speaking the truth. Girl, you'd be lying if you said you don't see me now.
Watch me gone and act a fool. Hear me when I say I'm sorry. I'm just getting started in my sorry, baby. I'm not sorry, baby. I'm not sorry, baby. I'm not sorry, baby. I'm not sorry, baby. 전투는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서해 연평도 부근 북서쪽 방향 일대에서 북한 해군의 선제 도발로 일어났어요. 북한군은 우리나라를 침범하였고 이에 해군 고속정 4척이 교전 수칙대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범한 북한군들을 쫓아내려 다가가자 북한군은 갑자기 속력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에 뒤따르던 우리나라 해군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었는데 그 순간 군함의 자연이 그대로 북한군에게 노출된 것이죠. 북한군은 갑자기 경고사격 없이 전자포를 사격하기 시작하면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위였던 윤영하 대위는 적의 초탄에 맞아 숨져 이의한 부장이 그를 대신하여 지휘를 했죠. 설상가상으로 엔진이 정지하여 전력이 끊긴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상자가 늘어나며 북한과의 치열한 전투를 하던 중 한국군의 지원이 오자 북한군들은 퇴각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교전 중 한 군함만 계속 피해를 받았는데 결국 그 군함은 6월 29일 정오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최종 집계되었죠. 이렇게 사상가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뉴스에서는 정말 작은 글씨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축제 분위기였던 당시 분위기를 공포적으로 바뀔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축제를 즐길 때 즐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기에 우리는 역사를 잊거나 단순히 옛날 이야기 취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역사를 되새기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의 기억 속으로 제작의 이정민, 연출기술의 이소은, 진행의 김대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저녁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